안녕하세요. 더러마스터 프레이스 엔젤입니다. 오늘은 수능이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아서 수능 준비를 내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실태에서 이제 수능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시작부터 말문이 막히긴 하는데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이번에는 좀 잘 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돼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뭐 최선을 다했다고 치면, 또 이 영상을 봐서 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노력을 했다면 분명히 본인도 후회를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준비했을 때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이렇게 틀 안에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보고 난 뒤에는 속이 후련하실 겁니다. 물론 제 영상대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능 보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시험을 보셨다면 정말 후회 없이 시험을 다 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 수능 준비를 내가 잘 준비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선택 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든다, 아니면 이게 눈에 띈다, 이런 카드가 있으시면 그 카드를 선택하시고 나면 제가 번호 공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장 뽑아놨습니다. 번호 선택하기 전에 카드 뒷면만 보고 선택하시고요.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뒷면뿐만 아니라 앞면을 보고서, 뒷면을 보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수능이라서 도저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뒷면만 이런 게 아니라 앞면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면을 공개했습니다. 선택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신중하시고 또 신중하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3번, 4번, 2번,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카드 오프부터 해가지고 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오픈. 잘 보이시나요? 네. 1번 카드 보신 분, 과거에는 지금 수능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결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까. 근데 해야 될 일이 많죠. 이건 수학에 대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막 시작해서 요만치밖에 못했는데 아직 6개나 더 남았는데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 지금 현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새싹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봄부터 시작 한 게 지금에 와서 이제 제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 결심 나무니까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3개월 3개월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색을 별로 안 하시는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봐야 아주 쬐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좀 내성적인 타입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전반적인 내용을 봐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도 강합니다. 그래서 조언 카드에서도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 주위에서 막 뭐라고 하면 모른 척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모르겠다, 눈 감고 있죠. 그렇지만 수능 공부에 대해서 나도 해야 됐다는 생각은 정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외면할 때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소심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손 내밀면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좀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손만 내밀고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서 손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나태함, 그냥 무모하게 그냥 눈 감고서 에레 모르겠다 이런 거는. 하지만 해야 된다 생각만 가지고 있죠. 난 죽었어 이러고 있잖아요. 관외에. 이렇게 하시지 말랍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봤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답니다. 공부해야 될 영역 정도가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혼자서 다 하려고 생각 중이랍니다. 그럼 너무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수능에 대해서. 근데 지금 현재 속마음을 봤을 때 이렇게 학자, 열심히 공부를 하신 학자입니다. 이미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학자의 은둔자는 엄청난 학식을 가진 분인데 혼자서 그곳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혼자서 공부하는데 너무 집중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내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생각이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이렇게 넓어질 수가 없어요. 다양성이 없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갇혀 있지 마시고 뭔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넓게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좁은 틈에서 이렇게 여기서만 공부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 넓은, 아주 더 넓게 이렇게 범위 내에서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십니다. 근데 능력자는 맞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학자랑 9살 카드예요. 메이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부류는
엄청나게 출중한 능력을 가졌지만 역시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혼자서 뭔가를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마음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 쓸데없는 잡생각이죠. 네.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밀고 넘치는 거. 어떻게 되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긴 하겠지만 나 혼자서 어떻게 하면 수능에 대해서 잘 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맞죠?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꼭 잘 나와야 되는데 하는 상실감, 무엇에 대한 상실감이다. 맞죠? 감정 소모 심하고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성적이 있는데 이렇게 실망감을 안길까봐, 결과가 실망스러울까봐 겁이 난다. 그래서 상실감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조언, 구체적인 조언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라. 자, 그럼 구체적인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교환 카드란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위에 하소연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조율 같은 거 역할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이럴 때가 아니다. 관종이 관종에 대한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종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걸 봐서는 생각만 가득하시고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봤을 때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하시는 분이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다. 근데 이게 교황이라는 건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출중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내 영향력 아래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참 먹혀드는 그런 신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주위에다가 이렇게 하소연할 그게 아니라 라는 거겠죠. 충분히 능력자는 맞아요. 그러나 조율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교황처럼 혼자서 무언가를 이렇게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면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게 교황 카드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좋은 쪽의 의미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거든요.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는 것도 돼요. 여기 보면은 살짝 내 능력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살짝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지금 내 영향력 안에서 이 두 사람은 내 영향력 안에 두지 않고 여기에도 10%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면서 내가 배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혼자만에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가르쳐 주면서 충분히 자기 성적을 더 확고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학자 역할을 되기 때문에 이미 내공이 쌓여 있지만 그거를 나 혼자서 계속 하게 되면 불안함에 휩싸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면서 내가 다시 또 복습을 하는 거겠죠.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배우면서 누구한테 가르치면서 자신도 성장하고 제자도 성장하고 이런 겁니다. 그게 제자를 키우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너무 혼자 안에 있는 것 내성적인 타입이고요. 이런 분들이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좀
자신만의 생각이 이렇게 확고하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주위 사람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혼자서만 다 가져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불안함에 휩싸이는 거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습니다.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00% 본인을 능가할 거다 경쟁의식 때문에 아닙니다. 이분도 본인의 가르침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분도 끝나요. 근데 본인은 이미 이 분들보다 더 높은 교황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노력을 그만큼 너무 많이 했고요. 거기다 복수까지 하게 되면 완벽하게 확고한 능력을 지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도들을 해봐야 본인의 능력치에 능가를 못해요. 신도가 교황으로 바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을 더 확고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게 가르쳐주면서 작업을 딱 움켜잡는 겁니다. 내 거로. 완벽한 내 거로.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 신문이 1번하고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심장이 갑자기 크네. 이번은 조금 뭔가 있나봐요. 심장에 통증이 옵니다. 감각이 발동한 거 봐서는 심장이 좀 아프네. 2번 카드 오픈. 맞아요. 이럴 줄 알았어. 칼들이 넘쳐 흐르네. 그러니까 내 심장이 아프지. 공감 능력이 발동해서 저같이 도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몸으로 느낍니다. 내 감정이 아닌데도. 자, 잘 보이시나요? 자, 과거에는 상실감이 컸어요. 굉장히 수능에 관련돼서 스트레스라든지 상실감이 컸다니 모의고사를 잘못 봤다는 거죠. 모의고사를 봤는데 안 좋다. 그런데 참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중간 점검일 뿐이에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모의고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의고사가 먼저 시작이 되는데 안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있고요. 행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관련돼서 큰 의지, 수능을 잘 보겠다라든지 이렇게 대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되는데, 근데 칼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거예요. 남하고 싸울 수도 있고요. 수능에 관련돼서 싸움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큰 싸움이. 너 죽고 나 죽자요. 지금 현재 때를 기다리는 중 소심하게. 이 소심해갖고 될 문제가 아닌데. 지금 조언 카드에서는 이렇게 힘든 걸 혼자서 감당해내겠다. 힘들더라도 내가 누구한테도 내색하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고집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키는 현명하지만 맺고 끊는 게 잔인할 정도 냉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카드라면 이렇게 냉정하게 절대 나 혼자만 안고 있으면 된다는 거, 이런 걸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수능 관련해서 혼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좀 주위에 얘기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소연 같은 걸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싸워서 어떻게 답이 안 나오네요. 완고하시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봤을 때 감정 기복이 심하신 편이라고 나와요.
고집불통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근데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은 원래 욱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거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매일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전에 명상과 함께 같이 있으면 좋아요. 감정 기복이 넘치고 이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하고 싸우게 돼요, 계속.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오게 돼야 되는데, 근데 수능을 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털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 감정 소모를 많이 시키는 것 부분에 대해서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감정 기복이 심하신 편은 한 자리에 오래 공부하지 못합니다. 제 영상 중에 학원문이 있는데 거기에도 매칭을 시키자면 이게 좌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감정 기복 심하지만 괜찮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갈 길이 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면서까지 이렇게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통합 말 그대로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만든다, 이런 의미의 그냥 카드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누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건지, 주위 사람들을 하소연하고 싶은 거죠.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것인가. 나 진짜 모르겠어, 이런 거. 나 수능 나 도무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좀 내가 수능을 치는 게 무모하다 생각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업고 이런 게 있잖아요. 취업을 위한 고등학교가 존재합니다. 미용고라든지 전산고, 상고, 하여튼간 미용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목고하고 좀 맞으시는 분들이어서. 근데 이런 분들이 인문계로 가게 되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왕 갔으니까 할 만큼 해야 되겠죠. 단시간에 목표에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2달이면 2달. 근데 2달이 가장 현명해요. 1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제 학업원에도 그 설명을 했습니다, 제 영상 중에. 2개월이라는 걸 잡고 지금부터 이제 빡세게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뭐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신 편은. 그러니까 30분이라고 2시간 쉬고 이런 사이, 그러니까 공부를 30분 정도, 30분 정도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30분 내에서 20분, 30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30분 버티시고 2시간을 놓으십니다. 그러면 뭐가 공부가 돼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향상 시험 끝날 때까지 단기간 집중하는 벼락치기 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능이 좀 보통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정리만 하시고 그걸 읽기만 하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복을 하시다 보면 그 루틴이 되겠죠. 그래서 2시간 놀고 30분 공부하고.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이런 분들은 다 까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목표를 두 달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험은 잘 본다는 얘기죠. 벼락치기 파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풀카드는 무엇이냐지. 그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자, 무슨 문제인가.
그러니까 누군가 선생 이런 걸 가르치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미 풀카드 딱 이제 펼쳐놓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응.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군가 이끌어줬으면 내가 그대로 이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을 따라가겠다. 제가 말하는 공부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이것은 그렇죠. 힙이 에이스컵 카드. 근데 주위에 컵이 어지럽혀서. 근데 지금 우울해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나 이런 분들은 절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포커페이스. 나 혼자만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나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인 조언. 혼자 생각하지 말랍니다. 역시나 똑같이 합니다. 하소연 같은 거죠. 아이고. 자,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 방치. 현실을 애매하지 말,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지 말라. 자신감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애매하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정,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이고 소심한 생각이고 안 좋은 생각이에요. 둘 다 이것조차도 안 좋은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면 제 학업은 자꾸 얘기해서 학업은하고 매칭이 나니까 어차피 사소한 문제 한 개라도 좋으니까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는 날부터 해서 최소 한 가지 별 시덥지 않은 걸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늘어나요. 어떤 식으로 늘어나냐? 기쁨이 조금씩 알아가면서 늘립니다. 어떤 식으로? 칭찬할지 몰라요. 나 도움이 생각 안 나요. 왜냐? 이런 분들은 큰 것만 생각하지 작은 거 사소한 거 생각 못 하거든요. 그게 지나치죠. 오늘 하루 버텨준 나한테 감사해. 이런 식입니다. 오늘 나를 숨쉬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나 자신한테 칭찬하는 나 자신한테. 누구야? 오늘 너무 고생했어. 그래 너무 고마워. 버텨줘서 고마워. 누구야? 오늘 이런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칭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칭찬 일기라고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 일기를 쓰시면 자신감도 찾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단기간 집중. 특히 이런 분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잘 짜요 이런 분들. 네, 장기간 1년간 이런 게 아니라 딱 2개월. 정말 단타로 친다. 정말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 거. 이렇게 뭐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2주면 됩니다. 2주만 빡빡하게 잡아갖고 공부하시면 이건 돼. 제가 말한 학습법 그대로 하면 단지 기억이 없다라는 거 시험 치고 나면 시험 친 과목은 다 없어져요. 머릿속에서. 그 전에는 어떻게 쳤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점수는 잘 나와. 벼락치기 귀재로. 근데 이런 중요한 거니까 2달 잡은 겁니다. 이런 핵심적인 거.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 뽑으신 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뒤가 없는 분인 것 같은 느낌. 2번과 비슷한 느낌. 이분은 이번 분보다는 좀 더 자신감이 넘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분은 상처가 너무 많았고. (3번) 카드 오픈. 오, 야, 메이저 좋은 거 다 나왔어요. 월등한 능력자. 왕관 쓰고 있고요. 주위 사람들 잘 가르쳐 주고 있고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보다 주위 사람들보다는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위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매지션하고 황제 카드 나오네. 마법사하고 교황하고 다 나오네. 지금 메이저가 일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시고 고집도 상당히 세신 분이 빨간색 망토를 다 들고 있습니다. 조돌적인 타입.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느낌. 그렇지만 나도 모르겠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주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혼자서 생각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혼자서 방법을 찾는 중이에요.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혼자서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속마음에서 봤을 때 수능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고 행동은 아직 안 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역시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듯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게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래도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수능 그거 별거 아니죠. 일단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건 좋은 거예요. 이번에 비해서 똑같은 성향이지만 다른 의지죠. 상처받아서 소심해지는 거. 이건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찾고 계신가요? 감정기복. 감정기복이에요. 예, 자꾸 자신감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좋은 미래를 꿈꾸지만 그게 과연 맞을까? 아닐까?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 이렇게 반복을 하시게 되면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수능이라는 건 다 똑같이 긴장하고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충격 같은 거 타워 카드는 무엇인가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두근두근 심장 뛰는 것도 합니다. 심장 뛰는 건데 내가 수능을 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건가? 상처받기 싫었어. 그렇죠. 수능 누구나 이거 갑자기 이게 떴어요. 왜 상실감이 큰가? 내 실력을 전부 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엄청난 능력자예요. 하지만 다 발휘하지 못할까봐 하는 불안감 때문에, 감정기복 때문에. 자, 이건 무엇인가요? 썬카드.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죽어나갈까봐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 정반대의 카드가 나왔어요. 썬은 엄청나게 좋은데 데스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극과 극을 나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감정기복이 심한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만이 황제와 같이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감당해내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겠다는 이 좋은 카드. 그게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그렇죠. 말하라는 이 말. 하소연 하시라고. 하소연 안 하시면 이분 하나님 애쓰는 분이에요. 담아두는 거 못 하시는 분인데 담아두신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럼 구체적인 행동죠.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공감대를 형성하시라.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앞만 보고 나 혼자만 이렇게 다 하겠다. 충분히 능력이니까. 능력이 되더라도 무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점차 빨리 들어가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딱 보이시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들어, 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 개인 상담을 하시면 이거 진짜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이런 정도면은 감정 기복을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맞죠? 대면 상담이 하셔야 될 분이긴 맞는데, 지금 대면이 안 되니까, 일단은 제 리딩에서 일단 저 같은 것 조인 같은 경우는 말로도 이미 차크라가 발산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될 겁니다. 제 타로를 보시는 데 있어서. 그러나 문제 해결 방법은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하루 정도는 스트레스 풀어도 됩니다. 하고 수능 공부도 공부인데 하루 정도는 우리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러자. 아니면 잠시라도 잠깐 모여서 놀자. 나도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래 받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좀 풀고 뭐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세요. 무모하다 생각하지만 주위에서 도와주겠다는데도 뿌리치는 경우도 있고요. 혼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능은 혼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내가 내 실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뭔가 자세히 봐드리자면, 능력은 출중하세요. 주위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힘들다. 사실 나도 이렇게 능력이 많지만 힘들어. 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나도 떨어질까봐 이렇게 힘들다. 나도 간절히 좀 잘 되고는 싶은데 내 능력을 잘 발휘를 했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극과 극을 달리는 그 감정 표현을 주위 사람들한테 하소연 정도 좀 이렇게 하소연을 이렇게 쭉 하시랍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 잘 못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분들은 대면이 가장 현명하고, 대면이 아니라고 해도 자신만의 해결 방식인 신나게 노는 겁니다. 비워내고, 생각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이 오래 할수록 출리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 꼬여요. 깊게 생각하는 게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문제, 사소한 문제를 이렇게 넘기는 편인데, 큰 문제를 이렇게 실타리 꼬이듯이 계속 꼬는 타입이에요. 풀지를 못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명상. 웬 명상이냐? 감정 기복 잡으시라는 거예요. 감정 기복. 감정 기복이 잡으셔야 수능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서 모든 거 다 해요. 힘든 거 혼자 다 감당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감정 기복을 잡으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도 요청하시고, 하소연 특히 많이 하세요. 안 그러면 속이 답답하시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마음을 위로를 하고 치유를 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되길 빌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살짝 보이네. 이제 4번까지 하려니까 좀 자세히 봐드리려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3분까지 하려니까. 다른 제 영상에 비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요. 특히 좀 최대한 많이 말을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좀 해드리고, 또 제 능력이 차별을 충분히 말로써 자꾸 발산을 더 많이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면을 하게 되면 직접 주입을 시켜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4번 카드 오픈. 야, 이분 생각 진짜 많습니다. 이분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이 공감 능력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공감 능력의 대사, 한마디로 감정의 왕, 상대방의 능력을, 상대방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는 거, 그런 것도 되겠죠. 배려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감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심장이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분 느끼십니다. 이런 분들 꿈을 자주 꿀 수도 있고요. 꿈이 현실을 벌어질 수도 있고 촉이 좋거나 그런 분이 이제 그거겠죠. 쟤도 힘든데 내가 이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 힘든 얘기를 했을 경우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냥 살짝 그냥 좀 쓰잘데없는 생각, 사소한 문제로 이게 스트레스 받는 편이에요.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 표현을 이렇게 절제를 하는 중, 절제를 합니다. 원래 이런 스타일은 절제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표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제 이게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내 스스로 이제 감정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사소한 문제로 머리가 아파요. 왜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수능에 대해서 생각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혼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수능에 관련돼서 이렇게 혼자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위에다 봤을 때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너무 좀 수능과 관련해서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고 수능에 대해서 너무 좀 조심스럽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속마음을 봤을 때도 이렇게 내가 수능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수능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제대로 확고하게 의지를 잡고서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살짝, 이런 분들은 역시라도 혼자서 뜬구름 많이 잡아요. 쓸데없는 상상 같은 거 진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가 굳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 온갖 상상으로 인해서 섣부른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또 싸움 카드도 되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싸웠을 가능성도 있고요. 섣부른 행동이지 않을까. 수능과 관련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 이렇게까지 조심스럽다. 참. 자, 그럼 어떤 속마음이죠? 해보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힘든데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얘기를 받아줄까? 내 얘기를 잘 받아줄까? 그렇게 얘기를 소심하게. 자,
어떤 감정이 제일 좋아요? 그죠? 자신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더 열심히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 자, 무슨 생각을 이렇게 깊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소연할 생각이죠. 이분도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공감능력이 아니고 저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는 걸 내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든 거겠죠. 자,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건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실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고 주위에 누구도 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능력은 돼요. 능력이 된다고 해도 일단 주위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돼요. 수능 공부인데 그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사선 문제로. 자, 무엇을 이렇게 혼자서 가지고 계신가? 월드컵.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주위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게 속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중에 딱 떠 있다는 얘기는 네. 갑자기 스쳐가는 이미지를 보면 주위에서 공부하게 좀 도와달라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부하게 도와주질 않는 환경인 것 같아. 최악의 환경. 그러나 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내 마음대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말도 못하고 계시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 상황에서 도망치려고만 하는 생각만 하는 거. 이거 이미 이 정도면 됐어. 하지만 나는 지금 상황에 도망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랍니다, 한마디로. 자,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답답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지금 답답하잖아요. 지금 장애물도 많고 할 길도 많고 불안감 수시로 올라오고 공황장애 빠져있고. 근데 이러고 있으면 되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다. 손해보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을 좀 하셔야 돼요. 어차피 말을 조리 있게 잘하세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 이런 식으로 뛰어나시면 말을 엄청나게 잘하시고 이쁘게 잘하시는 편이에요. 상대방을 맞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면 들어줍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 받아줄까? 저렇게 고집 센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 자신만의 상상에 갇혀 계시는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내가 참 원 없이 좀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공부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르고 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누구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강한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행동, 섣부른 생각, 감정 표현, 쓸데없는 감정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수능은 10대의 종착지. 물론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왜냐? 수능 잘못 봐서 조금 좀 레벨이 낮은 그런 대학교를 가더라도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출신 성분에.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죠. 여기는 조금 그래도 성적이 낮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쪽은 대기업 못 들어가고 판검사를 뭐 이쪽으로 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판검사 못했어. 재수할 거 아닙니까? 이분도 재수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때 본인은 대기업 들어갔어요. 공부 잘해갖고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에 통해서 램밸류를 가리지 않고 뽑는 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대기업 사원으로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변호사 시험 보고 있고 뭐 시험 보고 있고 뭐 시험 보고 있고. 물론 뭐 시험 보고 변호사 될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먼저 올라갈 수가 있다. 네임밸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변호사가 된 지 본인보다 몇 년 늦었어요. 로스쿨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학사 따야 되고 뭐 따야 되고. 근데 그 갭만큼 본인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본인 연봉은 벌써 7천 8천 찍는데 이분은 지금 막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돈에 대한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성적 잘못 나왔다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은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단지 돌아가는 거예요. 살짝 내가 네임밸류 떨어지는 대학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잘 안 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뭐 내가 원하던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가면 조금 더 낮은 밑에서 경쟁을 해서 올라가면 돼요. 결국은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는 대학 순이 아닙니다. 물론 뭐 판검사 되실 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실 수가 있어. 출신 성분이라면. 근데 출신 성분이 굳이 판검사를 노릴 필요가 있나요? 변호사도 있습니다. 물론 진급을 못 할 수도 있고 뭐 파벌이라든지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판검사가 안 되지는 않아요. 단지 승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아직까지 학벌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단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절대 이런 분들은 수능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능이 10대의 마지막 끝을 맺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공감 능력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자살 택할 수 있거든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무작정 하지 말라면 어떡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또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꼭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하고 완전 똑같은 분이에요. 공감 능력이 최고고 저도 공감 능력이 최고고. 꼭 보시고 아마 생각을 좀 달리 고쳐 먹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우리같이 공감 능력 탁월한 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야 돼. 불안함에 우울증에 집중해가지고 빠져있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듣겠어요? 그 생각 하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이런 분들은 저하고 잘 맞는 분이에요. 굉장히 잘 맞는 분이에요. 꼭 마지막에 힐링카드하고 메시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듣고 나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들은 다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봐드리다 보니까 뭘 많이 쓰게 되네요. 힘들지만
수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쥐어 짜내서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목이 슬슬 쉬려고 하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참 열정적으로 일해본 게 대면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열정을 많이 쏟아붓는 듯한 느낌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5번 카드 오픈. 나태함의 대명사네요. 이거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이 카드는 이거를 한 번에 보는 카드인데 나태함이죠.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속은 안 그렇다.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중이다. 현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환경에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 왜 그러냐? 천천히 하면 돼요. 이거요. 큰일 났네. 2달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지금 빡세게 해서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컵을 들고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천천히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고 또 내가 뭐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도 없고 나 혼자만 만족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선 문제로 머리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돼요. 베이스가 없어요. 제로 베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음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이러니까 사선 문제로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다 몰라요. 천천히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능에 대해서 간절하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칠성인데 주위에서 봤을 때 신의 능력을 가졌. 이거는 하늘의 조상님이 보호하는 카드인데 본인이 집중만 하면 충분히 이 간절한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스타 카드입니다. 조상력입니다. 조상이 도와주는 카드. 근데 본인의 노력 없이 안 돼요. 이거는 마음속에 온통 바램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간절하다. 수능이 이걸 꼭 드러내신 편은 아니고 주위에서 그 제3자 역할에서 봤을 때요. 그게 조상 영혼이든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봤을 때 이렇게 수능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고 그쪽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 천천히 하면 되니까. 이게 나태함의 병사, 게으름. 그리고 나도 모르겠어 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있고, 속마음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능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게 없다. 하지만 수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도 사실 수능에 대해서 크게 미련이 없어요. 잘 보면 잘 보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나중에 급해져요. 지금 이거 서서히 깨지게 되면 완전 깨지게 되면 급해가지고 난리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런 분들 자체가 급하게 다가왔을 때 닥치는 대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천천히 해서는 또 아니에요. 2달 남았습니다. 2달 딱 미친 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막 머리 깨지도록. 공부 방식은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2시간을 쉬는 겁니다. 놀고 막 놀다가 또 2시간 뒤에 20분, 30분 정도 공부를 또 앉아서 딱 하시다가 또 2시간을 또 막 노시다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타입이 아닙니다.
제 학업부분에서도 제 영상 중에 학업부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학업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방식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실지 모르겠지만 단기간 목표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다 싶으면 2달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속마음을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쥐고 있는 건지. 주위 사람들한테 하소연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전파 어떤 전파가 미련이 남았다. 집착. 결과물에 대한 집착이죠. 결과물. 이것도 쥐고 있고 여기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부족한 게 너무 심하다. 수능에 대해서 이거는 얘기를 할 때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베이스, 제로 베이스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제로 베이스입니다, 이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집착이 심한 것도 있지만 수능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건데 일단은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구멍이 줄줄줄 샌다. 이건 왜 사채 카드도 돼요. 그러면 사채라면 이제 그만큼 빚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걸 공부를 전환했을 때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얘기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10대 마침표입니다. 10대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끝은 아닙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근데 10대는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느낌. 자, 어떤 집착인가 이거. 의지만 가득하다. 의지만 가득하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어떤 칼인가 저거. 답답하죠. 제로 베이스인데 늦었어요. 남들 지금 공부 겁나게 빡세게 하고. 자, 이렇게 답답한 거.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하신 건가? 속마음 공개를 못해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너무 세니까. 자존심을 굽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 아니잖아요. 사소한 문제에서 그냥 쿨하게 넘기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 못하세요. 절대 못하시고 빵 이렇게 주위 사람들 공개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한 톨도 남김없이 마음속에 있는 거 툭툭 내뱉으시는 편. 물론 말이 좀 험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늦어요. 지금 당장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가가지고 또 나도 이제 수능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옆에 같이 공부를 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물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본인은 정리를 쭉 하시고 단시간에 정리를 하시고 그거 한번 훑어보고 끝났어. 다음 공부 쭉 훑어보시고 쭉 정리하시고 끝. 또 한 2시간 놓으시고 그거 계속 2-30분 동안 계속 보시면 돼요. 도저히 못 앉아있을 상황까지 됐을 때 이제 공부를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소한 문제를 이렇게 하셔봐야 아쉬운 게 없다 이런 분들은 머리가 깨지실 텐데. 사소한 문제 어떻게 돼? 구체적으로 아무한테로 말 안 하고 있어요. 역시나 고집하대요. 말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말을 하셔야 돼요. 나도 답답하다. 속을 비워내시고 즐거움을 가득하죠. 신나게 친구들하고 놀고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집중하시고. 이런 분들은 시험 기간에서도 좀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을 본 날 시험을 다 보고 난 뒤에 공부했던 거 다 까먹어요. 그날 공부 시험 친 거는. 그러나 그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에 대한 그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날 놉니다.
신나게 놀고요. 저녁에 가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봅니다. 벼락치기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벼락치기 그것만 믿고 더 너무 이게 수능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능은 일반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달을 하신 것에 대해서 루틴을 지켜야 돼요. 한번 마음 먹으면 해내시는 분이에요. 물론 장기가 아니고 단기가. 그게 2달이라는 거예요. 2달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최소 2주인데 2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거고, 이거는 지금 중간 기말이 아닙니다. 지금 수능이기 때문에 2달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 좀. 역시 자존심의 대가. 혼자 만족하고 있지만 사실 소가리를 하고 있다. 말 안 하고 있어요. 속상한 거 말하셔야 되고, 사실 내가 이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주위 친구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참 포괄적으로 넓으신 분이라서요. 주위에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참 도와주실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집중력의 순간 집중력의 대명사 아닙니까? 자신의 순간적인 집중력을 믿으시고 주위에 도움을 얻어서 그 사람들하고 동등한 위치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지 시험 마치고 난 사람 뒤에 본인 같은 스타일은 시험 뒤에는 없어지고,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 기억을 한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소한 거는 버리시고 큰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세요. 나는 충분히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는 있지만 뒤에 기억을 못할 뿐이다. 시험 치고 나서. 물론 시험 치우고 나서 결과를 냈으니까 더 이상 가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건 시험을 잘 치는 거지, 시험 뒤에 그 기억이 남아서 날 괴롭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성향도 그렇고. 그럼 5번 카드 리딩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주제로 오늘은 봤습니다. 수능이라는 게 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실 분들 계세요.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자살공화국이라고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능 뒤에 절대 글쎄요, 주위에서 뭐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귀에 들어올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은 저도 그렇고요. 제 생각도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못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기공을 나와서 특목고를 나와서 수능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수능 시험을 봤지만 인문계 분들은 혹은 수능을 제대로 보실 분들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감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상황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느꼈다는 거고, 몸 안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기억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빵 터지면서 확대가 되는 거겠죠.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그 성적 잘못됐다고 해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관점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내면에 집중해서 빠져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됩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이 꼭 한번 이걸 보시기를 원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건 안 좋은 거야. 뭐 예를 들면 자살의 반대는 살자야. 근데 저 같은 타입이라든지 또 혹은 이렇게 공감 능력이라든지 또 수능에 관련돼서 비관적으로 생각이 빠져서 이게 집중하시는 분들, 상실감이 굉장히 크신 분들, 그래서 자살을 택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그걸 알고 있는 이유. 저도 자살 시도를 4번, 5번 했고요. 그리고 자해를 300에서 400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을 압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버텨왔지만 어떤 귀인분이 한번 나타나셨어요. 어느 순간 와서 너는 나한테 이 타로를 배워서 내면을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정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그분이 호를 쓰시는 분인데 진아라는 분입니다. 진아라는 호를 쓰시고 실제 이름은 다르고요. 네, 경남 양산의 선원을 고급반을 다니신다더라고요. 근데 타로를 제가 보러 다녔어요. 한동안 2년 정도. 방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자꾸 내면의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타로 보고 저리 타로 보는 데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방황을 한 거겠죠. 여기도 맞는가 저기도 맞는가 이것도 되지만 자꾸 내면이 허해지니까 그걸 타로로 계속 풀라고 했는데 그분의 타로는 좀 특별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타로 공부를 하면 이렇게 타로의 78가지의 의미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10가지 의미가 달려있다 이렇게 되면 780가지를 외워야 돼요. 달달달 공청이. 저는 외우질 않았어요. 제 내면만 채우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하고 가까워지는 걸 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말로 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내 영혼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요?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네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배운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해.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거 외우는 사람들처럼 뭐 펜타클 뭐예요 이렇게 배웠다 그러면 알겠죠. 근데 저는 펜타클 뭐 6번 이런 몰라요. 펜타클 6번을 봐야지만 6번인 걸 이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 근데 실제로 표현하신 분들도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저런 의미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네럴에 맞춰질 수도 있어요. 전 제네럴의 특화가 아니라 대면의 특화가 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아니냐. 혼자 속마음에서 누군가 짝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면 힘든 거인데 아무한테도 내색을 못 하시고 혼자 이 세상에 혼자만 알고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놀랍니다. 왜냐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전 그걸 캐냅니다. 영성 타로라는 건 자신의 영혼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눈에 스쳐가는 이미지, 이런 필름처럼 지나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또 말을 하시면 맞다고 하시는 분이고요. 예를 들면 혹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우시는 경우 있었어요. 그런 게 방금 전에 싹 눈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게 영성 타로의 도인들, 차크라를 뿜어낼 수 있는 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프면 제가 심장이 아프고요. 답답하면 저도 답답하고 공감 능력이겠죠. 지금 4번 분들이 한번 그걸 꼭 보시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살 앞에서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자살을 말리면 더 하고 싶어져요. 사람이 삐뚤어진 사고방식이서. 그래서 원하신다면 자살 시도를 한 번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절대 한 방에 죽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선택에서 죽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해를 수백 번을 하면서 좀 버텼습니다. 네. 그냥 칼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짝 긁으면 피 나죠. 살짝 찢어지면서. 저처럼 그렇게 하시려면 붕대를 감고 이렇게 하시거나 뭐 아대를 끼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처 이렇게 붕대 감고 아대를 하시고 안 보이는 데 이런 데다 끄시면 되고 아니 몸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칼로 살짝 아니면 꼬집기라든지 하는 거 손을 이렇게 뜯으셔요. 지금도 손 이게 뜯는 흔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100% 저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고 있어요. 저도 살 뜯는 거고 있고요. 피 나면 피 나는데 더 뜯어야 돼요. 피가 흐르는데도 솔직히 더 쾌감을 느껴요.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게.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렇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100%라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후유증이라든지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 하루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저도 칭찬일기는 솔직히 잘 안 쓰긴 해요. 왜냐면 저는 카드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나 어떻게 했나 힐링 카드를 열어보기 때문에 힐링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지만 때때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날 마무리 짓기 전에 이미 뜯고 피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칭찬일기를 쓰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루하루 며칠 월요일 뭐 이렇게 요일까지 적을 필요도 없는데 적어주면 좋죠. 그리고 그 힐링 카드가 없는 대신에 이제 사소한 문제로 칭찬을 하는 거죠. 나 오늘 하루 동안 잘 버텨줘서 그런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내 영혼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영혼한테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내가 잘 버텼어. 고마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나한테 깃들어 있지만 사실 평소에는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대화를 했을 때 내 영혼이 그 대답에 응답을 해줄 거예요. 언젠가. 왜냐? 자꾸 대화를 하면서 영혼이 이런 거리에서 점차 좁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점차 좁혀지고 그 얘기하면서 또 점차 좁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내 영혼이 나한테 곁에 이렇게 붙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돼요. 미리 예측하고. 그 경험을 저처럼 타로 마스터로서 이렇게 전해줄 수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전해줄 수도 있고요.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역할,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별의별 자살 행동을 많이 했지만 가장 최고봉이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매달렸던 게 기억이 가장 큽니다. 거기에서 매달린 거는 한 5초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수능 때문에 매달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난 나대로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집이 좀 엄한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 압박감에 그런 속박감이 싫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5초 동안에 10년간의 제 미래가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딱 그 힘이 부족한데도 팔 덜덜덜거리면서 내려가자마자 거의 5초 아니 3초 만인가? 3초 만인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올라왔는데 그저 10년간의 미래를 봤는데 진짜 선산이 떠오르고 시조의 산이 떠오르는데 제가 지금 시조의 산한테 이렇게 빌고 있기도 합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바다에 이제 술을 이렇게 뿌리면서 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상 가서 뿌리면 더 좋죠. 시조산한테.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10년간의 세월 동안에 제가 감당해야 될 게 또 많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질 상황이어서 제가 그걸 다 감수하고 다 감당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서기까지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 난 별거 아닌데. 나 그냥 별거 능력도 없고 그냥 대면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걸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얘기한다고 해봐야 내가 무슨 1부터 뭐 10까지 해가고 펜타클 1, 펜타클 2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영상부터 오기 때문에 그냥 즉석에서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그래서 자신감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1월에 사실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1월 정도에. 근데 1월인가? 하여튼 2월인가 그랬어요. 자신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틀리면 어떠지? 틀리면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상실감이 클 건데 이러면서 달달달달 떠들었어요. 내공이 그때는 불안한 감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그냥 삭제하고 없애버렸는데 그들 몇 개월 뒤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떨지 않는 겁니다. 허공에다 떠드는 게 지나가는 뭐 샵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어떡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 중간중간에 그 샵 자체에 틈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허공에다 뭔 얘기를 하는지. 근데 모든 걸 놔버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면 저 차크라 진짜 많이 줍니다. 왜냐면 자해의 흔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선 좀 주시겠어요? 하면 선 딱 이렇게 줘버려요. 근데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딱 보니까 많이 하셨네. 저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한 3, 400거. 그래서 공감력을 끌어냅니다. 예, 저도 그렇게 했었다. 자살 시도 했었다. 라고 그런 분들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이제 차크라를 줍니다. 차크라는 접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입이 가능하고요. 접촉의 범위에 따라서 강도가 세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고 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바뀌신 분들 많아요. 차크라 자체가 원체 좋으니까 원체 긍정적으로 초기화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말로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메시지 자체도 그렇고 타로 리딩도 자체도 상당히 길게 해주는 이유도 봅니다. 차크라를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차크라지만 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최대한 많이 받아놓으면 이렇게
모으면 모을수록 상당히 몸에 내재가 되는 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참 제가 시험에 실패한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여기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도 하고 메시지도 남겨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기 못 오신다 그러면 제 영상에 내 영혼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그거를 보시고 힘을 내세요. 실제로 한 분이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 연애운, 재회운, 이렇게 재회운을, 연애운은 모르겠는데 재회운은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재회운에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그럼 다른 분 것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그분이 정말 너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실 건데, 수능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음의 상처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고 싶은 말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팩트가 오지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이 저하고 잘 맞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내 영혼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시고 나서 대답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영혼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칭찬 일기를 통해서 꾸준히 써왔습니다. 나한테, 내 영혼한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차크라 명상이라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유튜브에서 차크라 명상이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듣기는 하는데 채화님 명상이 있습니다. 채화님 명상을 많이 듣습니다. 구독하고. 채화님 명상 중에서 잡생각 없애는 거, 우울한 거 없애는 거,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크라 명상이라는 거. 근데 채화님 걸 많이 듣는 게 자연의 소리. 왜냐면 우리가 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게 DNA 차크라 명상에서 몸 치유를 한다는 거. 몸 피곤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듣고 1시간만 누워있으면 깔끔하게 정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순차적으로 차크라를 개방하는 거 있습니다. 7가지. 예, 그거를 들으시면 몸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느 부위에 공감 능력이 확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듣고 나서 새로운 나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였다면 차크라 명상을 통해서 7가지의 단계의 차크라를 다 개방을 한다고 싶으면 그게 한 2-3가지가 열렸다. 그러면 이만큼 열렸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것만 해도. 그게 사소한 걸로. 어떤 거냐, 저 같은 경우도 전기톱 보면 제 허벅지나 손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이미지부터 먼저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그러나 전 차크라가 열릴 수 없습니까? 그래서 차크라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동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성, 2가지의 양면성. 그러면 동전 앞부분만 있는 게 뒷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썰 수 있다. 전기톱으로 내 살을 찢을 수도 있고, 저 날카로운 부분 내 찔러서 피를 날 수도 있다. 이런 이미지가 훅 지나가버려요. 조심하라는 거죠. 안전과에 특화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에서 이런 부분이 내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그런 장점이 있고요.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없습니다. 그걸 지나가면서 진짜 저러고 싶다가 아니라, 저러고 싶다가 꽂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뒤집는 겁니다. 뒤집어서 저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지나가는 거구나. 내 영혼이 그렇게 나한테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힐링 카드. 오늘 진짜 말 겁나 많이 하네요. 수능생분들이
오늘의 힐링 카드. 강력한 힐링 카드를 위해서 특별히 이 카드를 꺼냅니다. 무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무한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0번이라는 거는 새로운 새 출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더욱더 완고하고 강력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번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작은 또 다른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수능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끝이 바로 시작이에요.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도인의 물건에는 도인의 고유한 차크라가 깃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 명함에 이 사바타이눈이라는 것, 이 제가 지니고 있는 현재 목걸이입니다. 사진을 봐서 좀 그렇게 한데 실제로 제가 차고 있는 거를 벗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요. 실물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브라이, 귀신을 보는 눈,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의 이미지는 마녀가 주스를 부릴 때 쓰는 문양.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나는 시험에는 망쳤지만 엄청나게 좋은 직업을 택해서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든 차크라에 여기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나 제가 애정하는, 제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 중에 하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아쌤이라고 제 스승님이 영성 타로를 통해서 타로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제 내면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로만 이렇게 타로 리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축된 차크라를 본인들한테 직접 전해줄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사바타의 눈이 이 영상을 보시는, 마지막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무한한 차크라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게, 그리고 몸에 아무 이상이 없이 붕 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들이요, 시작에 끝이 있다 한들 그것이 진정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끝에 모든 종착지는 시작의 출발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모한 것이 아니다. 이 또한 경험이면 무모하다고 생각됐을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곧 기회일지. 수능생의 영혼들이 분명히 영상을 보게 되면 육체로 하여금 절제한 능력, 어떤 식으로든 발휘할 수 있게 하라. 그 절제 능력은 내 자신이 아닌 내 영혼에서 오는 영혼의 울림이지. 내가 힘든 상황에 엮여 있다고 하면 이 영혼이 분명 내 육체에게 이 영상을 보게 만들 것이다. 내 영혼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영혼이여, 너의 능력은 무한한 가능성이 아직 끝이 아님을 인지하라. 그리고 늘 앞만 보고 달려라. 아직 뒤를 돌아보기에는 너무 짧은 생을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혼이여, 육체가 차크라의 흐름에 따라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내 영상들을 뒤져보게 유도하라. 육체는 연약한 살조각에 불과할지니, 그러나 귀한 육체이며 살조각이며 보호받을 수 있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에 나의 체크야 안에서 보호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모든 차크를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리라. 이상 타로 마스터 프리스 엔젤이었습니다.